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이면서 도교의 창시자인 장자로부터 배우는 내 인생을 바꿀 교훈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할 일이 아닌데도 덤비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주착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굳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상황을 더욱 어지럽히고 나아가서는 본인 자신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 주착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과실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주책은 주관과 줏대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주착은 전혀 다른 말로서 쓸데없이 남의 제사상에 끼어들어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상대방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끼어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가 쉬운 과오 중 하나이다. 또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므로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생각을 흐리게 하고 생각의 중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바로 망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 우리는 대화 중에나 여러 사람이 함께 회의를 하는 중에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함부로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남의 상처를 뒤집는다. 지난 과거의 과오를 드러내어서 계속 상처를 덧나게 하는 자들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에 급급하여 자신의 악행을 보지 못한다. 이런 자들이 망령을 저지르는 자들이므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 셋째로,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능력을 길러서 실력을 쌓고 격에 맞게 상대방을 예의로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함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러므로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으로 상대방을 치켜세우며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아첨과 칭찬은 분명히 다르다. 칭찬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의 성과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첨은 상대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 이빠른 말로서 기분을 좋게 해주어 상대방을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항상 다른 이들에게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다가 기생하던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기생할 사람을 찾아서 기생을 한다.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을 주워 먹으려 한다. 우리는 이렇게 편법을 쓰면서 손쉽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아첨하는 자를 곁에 두게 되면 그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 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에 싫고 나쁜 말은 듣기에 좋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자들을 항상 멀리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시비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푼수라고 부른다. 푼수란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는 행동을 말한다. 주어진 일에 수행 능력이 있고 남보다도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행동을 하는 것은 고집불통과 만사불통의 지름길로서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서는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배움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에 서투르고 실수가 많다. 우리는 주변에 푼수를 떠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을 경계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치고 시대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위에는 항상 적들을 두게 된다. 이런 자들의 곁에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게 되고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헛된 말들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하면 항상 이를 그르치게 된다. 그러므로 푼수를 떠는 고집불통인 사람을 항상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참소라고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을 함부로 말하길 좋아하며 즐기는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족함과 단점을 과장해서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는 자들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스스로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해악이 되는 말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남들의 귀감이 되지 못한다. 참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단점만을 찾는다. 그러다가 후에는 남들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는 사람의 장점만이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여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지고 남들에게도 신뢰나 믿음을 얻기가 어렵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앞에서 험담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서 맞장구를 쳐주어도 반대로 그런 행동이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편을 가른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대로 관계가 정립되기를 강요한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들과 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참소를 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타인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을 멀리하라.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간질이라고 한다. 보통 이간질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나 개인 간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평판을 흠잡고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진실되고 친절해야 하거늘 자신의 행동에 믿음이 없고 책임감도 저버렸기에 주변의 사람들 마음을 교란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세로 만들려는 아주 치졸한 처세수의 한 방법인 것이다. 이런 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과 태도가 항상 바뀐다. 또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고 중심이 없으므로 가벼운 사람이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면서도 도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우리 주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그런 류의 사람이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한 대로 교란되지 않으면 상황을 부정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 거짓말로 약점을 숨기고 과장해서 자신을 포장한다. 이런 자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죄책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키는 자를 멀리하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칭찬해서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행동을 우리는 간특하다고 한다. 상대가 잘못을 해도 이를 안심시키면서 타락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단언컨대 악한 행위이다. 상대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두는 것은 도움이 될 게 없다. 나쁜 짓을 한 상대방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위선적인 배려와 함께 헛된 당위성으로 더욱 나쁜 길로 타락시키는 짓은 자신의 부덕함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단언컨대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또한 그것을 즐기면서 부추기는 사람은 간사하고 위선적인 자이다. 교활하고 악한 자와 가까이 하면 자신도 그렇게 물들기 쉽다. 간특한 자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유익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다. 8번째,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음흉하다고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없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소통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 은큼하면서 음흉한 성정을 지닌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흉한 자와는 신뢰를 쌓거나 올바르게 소통할 수가 없다. 이들은 언제든지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믿음이 없다. 이들은 엉뚱한 생각으로 나쁜 마음을 품어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닥칠 때 비겁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상대방에게 비위를 맞추어서 그의 속셈을 알아내려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자들은 비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화가 될 자들이다. 이는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최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들과 상대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8가지의 성정을 지닌 자들을 멀리하도록 하라. 이 8가지의 잘못들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의 몸을 해친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런 자들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어진 임금은 이런 자들을 신하로 두지 않는다.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 더욱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도 말라.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서 논쟁을 하지 말라. 옛 현자들을 본받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이며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멀리하도록 하라.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히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하였다. 나에게 해를 주는 자들을 피할 수 없거든 무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점점 멀리하라. 소인배가 악심을 품게 되면 나에게 해가 된다. 그러므로 관심을 두지 않고 끊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마라. 그리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나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지어서 자라나고 새와 짐승들은 서로 떼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벗을 맺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들은 피하도록 하라. 무엇보다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경계하도록 하라.